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겐 이미 부모님이 계십니다. 논밭에서 제 손을 잡아주신 그분들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유모아. 겨우 6살 된 남자아이. 아이는 신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위로 형이 2, 누나가 1 있는 막내였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비명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 기사와 유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옆 수풀에 떨어진 거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주변 차들이 정체되기 시작했죠.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수풀 속에 떨어진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풀 속에서 아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엄마. 아이는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추웠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선 아이는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집 한 채의 불빛이었죠. 그곳을 향해 아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시골집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다 깜짝 놀랐어요. 대문 앞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황급히 달려나왔죠. 아이고, 이 녀석 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어느 병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읍내인데 그것도 30분은 걸리잖아. 할아버지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어요. 일단 상처부터 닦아야겠어요.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조심조심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어요. 옷 좀 봐요. 이거 비싼 옷 같은데.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은 명품이었습니다. 할머니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죠. 어디 부잣집 아이 같은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부부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열이 오르면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고 잠꼬대라도 하면 손을 꼭 잡아줬죠.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찾고 계실 거 아니요.
할아버지는 아침이 되자마자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없나요? 글쎄요. 어제 외곽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긴 했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2명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어디서 온 건지 경찰은 아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명품 옷, 좋은 신발. 분명 보통 집안의 아이는 아니었죠.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 봐야겠습니다. 아이는 읍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어디야?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명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와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신성그룹에서는 사고 당시 민준이가 튕겨나간 것을 몰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기사와 유모의 시신뿐이었거든요. 차는 완전히 불에 탔고 뒷좌석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당연히 아이도 그 안에서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했죠. 화장을 할 때도 유골이 너무 많이 파손되어서 정확한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신성그룹 회장 부부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시각 작은 시골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떡하죠? 간호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신원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는 아이.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맡아도 될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도 옆에서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만 사는 집입니다. 방도 하나 더 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의사와 경찰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때 친부모님께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돌보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25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며느리는 재혼해서 도시로 떠났고 손주도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20년 부부는 단둘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임시 보호자로 등록하시죠. 나중에 아이의 친부모가 나타나면 그때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실할 진, 우리 우. 진우가 어떨까요? 진짜 우리 아이라는 뜻으로요. 진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날부터 아이는 박진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죠. 진우야,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불러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엄마 아빠 잃은 슬픔이. 할머니는 매일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로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진우는 가끔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응?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 잡아주세요. 진우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배추란다. 김장할 때 쓰는 거야. 김장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니?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는 거지. 할머니는 진우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논밭에 있는 채소들의 이름, 계절마다 심는 작물들, 흙을 만지는 법. 진우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거 못 봤을 텐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도시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진우의 첫 겨울이었죠. 춥지? 이리 와봐. 할머니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새로 짠 털모자와 목도리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우 주려고 만든 거야. 어때? 마음에 드니? 진우는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예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우가 제일 예쁘지. 할머니가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품일까? 기억은 없었지만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모짜리를 만들 거란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짜리가 뭐예요? 벼를 키우기 위해 먼저 모를 키우는 곳이지. 이따가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진우는 할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갔습니다.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물이 가득 찬 논에 하늘이 비쳤습니다. 우와. 진우는 감탄했습니다. 예쁘지? 이게 다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도 들어와 봐. 무섭지 않으니까. 진우는 조심조심 논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으악. 하하. 처음엔 다들 그래. 천천히 걷는 거야. 할아버지가 진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옆에서 지켜보고 작은 일이라도 거들었습니다. 진우야, 물 좀 떠다 줄래? 네. 이 풀 좀 뽑아줘. 네. 진우는 대답이 시원시원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했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논에는 벼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록색 물결이 바람에 일렁였어요. 할아버지, 언제 벼를 걷어요? 가을이 되면 벼이삭이 노랗게 익는단다. 그때 수확하는 거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매일 논을 보러 갔습니다. 벼가 자라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논을 가득 메웠습니다. 와, 정말 금색이에요. 그렇지? 이게 다 우리가 먹을 쌀이 되는 거야.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거죠. 철수 형님, 올해도 잘 되셨네요. 그럼 날씨가 좋았거든. 이 녀석이 진우구나?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진우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허허, 예의도 바르네. 얼굴도 잘생겼고, 우리 진우가 기특하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추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할 수 있는 한 도왔어요. 벼 다발을 날라주고, 물을 떠다주고, 어른들이 쉴 때 부채질도 해줬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벼가 걷어졌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준비했으니 다들 오세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막걸리도 있었고요. 진우야, 이리 와. 한 아저씨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오늘 진우가 많이 도와줬지? 수고했다. 에헤헤.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뭔지 모를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진우야, 졸리니? 아니요, 안 졸려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좀 더 있자. 할머니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야. 진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죠. 진우야,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다. 학교요? 응,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는 곳이야. 진우는 설렜습니다. 친구들, 친구라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진우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진우 정말 잘생겼다. 에헤헤. 학교는 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네.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전교생이 60명 정도밖에 안 됐죠. 1학년은 여기로 들어가렴. 선생님이 진우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실에는 아이들이 12명 있었어요. 얘들아, 새 친구가 왔어요.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예요. 진우는 크게 인사했습니다. 와, 목소리 크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김철수 할아버지 댁에서 사는 애야. 다들 잘 지내렴.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진우에게 몰려왔어요. 너 어디서 왔어? 응. 저기 산 너머 마을이요. 우와, 거기서 매일 걸어와? 응. 힘들겠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오면 재밌어요. 아이들은 진우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밝았고 친절했고 뭐든지 열심히 했거든요. 야, 진우야. 우리 술래잡기 하자. 좋아. 진우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집 그림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크레파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방, 커다란 창문. 이게 뭐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우 그림 잘 그린다. 옆자리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우리 집이야. 진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야,
기억은 안 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떠올라요. 큰 집, 높은 건물. 할머니는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우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는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내자. 응? 네. 진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엄마 사랑해. 민준? 그게 누구지? 진우는 꿈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 민준이. 그 이름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진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농사일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진우야, 이리 와서 이거 좀 들어봐. 할아버지가 비료 포대를 가리켰습니다. 으라차. 진우는 힘을 주어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어요. 오, 우리 진우 힘 좀 쓰는데? 에헤,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이제 75이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었고 무릎도 안 좋아지셨죠.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다. 이 정도는 할아버지가 해야지. 할아버지. 진우는 우겼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웃으며 물러났어요. 우리 진우가 다 컸네. 정말 다 컸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할아버지의 등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렇단다. 진우가 와서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들을 잃고 너무 외로웠단다. 매일 밤 울기만 했지. 할머니, 근데 진우가 왔어.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아들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동네 형들과 마주쳤습니다. 야, 진우. 안녕하세요, 형들. 너 중학교는 어디로 갈 거야? 진우는 내년이면 중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읍내 중학교요. 거기 말고 도시학교는 생각 안 해봤어? 도시요? 응, 서울 같은데. 거기 학교들 되게 좋잖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하니까. 효자네, 효자야. 형들이 웃으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울이 어떤 곳이에요? 서울? 큰 도시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고. 거기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너 혹시 서울에 가고 싶니? 아니요. 전 그냥 궁금해서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또 꿈을 꿨습니다.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자신의 모습. 민준아, 이리 와.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그 이름이 계속 들렸어요.
진우는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밭, 작은 시골길, 멀리 보이는 산.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진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죠. 농사일도 이제 할아버지보다 더 잘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읍내에 나가야 해. 비료 좀 사와야겠다. 제가 갈게요, 할아버지. 그래, 그럼 부탁한다. 진우는 트럭을 몰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비료를 사고 몇 가지 장을 보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헌혈하고 생명 나눔 실천하세요. 헌혈. 진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헌혈이라. 좋은 일인데? 진우는 헌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혈하러 오셨어요? 네, 처음인데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신분증 있으세요? 진우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문진과 검사를 받고 진우는 헌혈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음료수랑 빵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헌혈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드려야겠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헌혈증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헌혈증이요.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쓸 수 있대요. 할머니는 헌혈증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진우가 정말 다 컸구나. 에헤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그 헌혈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서울 신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일흔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 몸이 망가진 상태였죠.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습니까? 검사해봤지만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의 부인 그리고 세 자녀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문득 막내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가 헌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회장님과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인가? 박진우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20살 경기도 외곽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20살. 민준이와 같은 나이잖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조사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모든 걸 알아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우 20살, 박철수, 김순자 부부의 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자?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14년 전부터만 존재합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그리고 14년 전 박진우가 발견된 장소가 바로 회장님 아드님이 사고를 당한 도로 근처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다. 민준이야. 회장님,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어. 내 아들이야.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겁니다. 즉시 DNA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강민준과 박진우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할머니가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할머니? 집에 손님이 오셨다. 손님이요?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 세대가 서 있었습니다. 뭐지? 진우는 긴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노인이 진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네, 민준이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진우야, 앉아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진우 씨, 저는 신성그룹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분은 강태성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박진우 씨의 친부이십니다. 네.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진우 씨는 강태성 회장님의 친아들 강민준입니다. 그럴 리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 도련님이 실종되었고 저희는 사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기억을 잃고 이곳에서 자라신 겁니다. 진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무슨... 진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보통 아이가 아니란 걸.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강태성 회장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아니, 진우야. 나는 내 아버지다. 20년 동안 널 찾았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내가 너를 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장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빠를 용서해라.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엄마야.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부인이었죠. 엄마가 여기 있어. 20년 동안 매일 널 그리워했단다. 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뭔가 터졌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높은 집, 넓은 방, 따뜻한 엄마의 품, 아빠의 웃음소리. 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할머니가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났어요. 진우는 강태성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은 와락 진우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하지만 진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기억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우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2시쯤 진우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진우야, 아직 안 잤니?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할머니,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키우긴 했지만 친아들은 아니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진우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그래. 그래도 넌 가야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진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강태성 회장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형제들도 함께 왔습니다. 큰형 강현우, 둘째 형 강지훈, 그리고 누나 강서연. 민준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기억나? 나 서연이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그래. 맞아. 나 내 누나야. 서연은 울먹이며 진우를 안았습니다. 20년이야. 20년 만에 만났어. 큰형 현우도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형이다. 기억나니? 네.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기억은 났지만 낯설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을 뿐 지금의 이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준아, 집으로 가자. 강태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우리 집으로. 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 집입니다. 민준아, 기억은 났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진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진짜 부모님은 저 두 분이에요. 회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니? 우리가 내 가족이야. 아니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그날 널 지키지 못한 아빠가 나빴어. 제발 돌아와다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라고. 회장은 무기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현우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 진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가? 둘째 지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20년이나 시골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가로 오라고 하면 적응이 되겠어? 그래도 혈육인데. 서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거부하다니. 누나는 순진해. 저 녀석 분명히 계산이 있을 거야. 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산? 무슨 상속이지 뭐. 지금 거부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더 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 지훈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어렸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는데. 그게 20년 전 이야기잖아. 사람은 변해.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진짜 돌아올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뭔가 속셈이 있는지. 차 안에서 기다리던 회장의 부인 박은혜 여사가 내렸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요. 여보, 민준이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시간을 줘요. 지금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거요? 나는 20년을 기다렸소. 회장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매일 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논에서 일하는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아. 진우는 일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아빠라고 불러다오. 죄송합니다. 진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진우 옆에 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민준아, 나 좀 받아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집으로 가자.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널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단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전 행복합니다.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넌 재벌가의 아들이야.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전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가진 걸로 충분합니다. 민준아. 그리고 저는 민준이가 아닙니다. 박진우예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억지로 데려가진 않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니? 뭔데요? 가끔이라도 날 만나줄 수 있겠니?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구나. 진우는 회장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가끔은 뵙겠습니다. 회장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저녁 회장은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회장은 평생 고급 음식만 먹어왔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회장님. 할머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제 아들을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과한 말씀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깊이 절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강태성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아니 진우야. 이제 회장도 진우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건강검진을 받아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단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간이 안 좋아. 이식이 필요한 상태야. 그럼 형들이나 누나가 다 맞지 않았어.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진우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낸 거구나. 헌혈 데이터베이스, DNA 검사, 모든 것이 간 이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정말? 네. 제가 맞으면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진우의 마음 한편은 씁쓸했습니다. 결국 필요해서 찾은 거였구나. 검사 결과 진우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우야,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간은 재생되니까 제게도 문제 없대요. 하지만 저 사람, 제 아버지잖아요. 도와드려야죠. 할머니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진우, 정말 착하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장은 건강을 회복했고 진우도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진우야. 병상에 누운 회장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진우야, 아버지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니? 뭔데요? 회사 일을 배워줄 수 있겠니? 넌 내 아들이야.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진우야, 전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억지로 할 순 없겠구나. 회장이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변호사가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재산의 4분의 1을 진우 씨께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전 필요 없다고.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는 뭐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둘째 도련님께서 역시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논뚝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논에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원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흙냄새, 이 모든 게 진우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따뜻한 미소. 이게 내 인생이야.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 농부 박진우로 사는 것. 그게 진우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야, 어디 갔었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책했어요, 할머니. 새벽부터? 네. 생각할 게 있어서요. 무슨 생각? 진우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 그냥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진우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며칠 후 강태성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진우야, 누나, 오빠, 우리 얘기 좀 할까? 서연이 진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둘은 나란히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정말 평화롭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치? 전 여기가 좋아요. 오빠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누나.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빠 선택이니까. 서연은 웃었습니다. 사실 난 오빠가 부러워. 누나가요? 응. 난 평생 재벌가 딸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도 정략 결혼이었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지금은 이혼했지만. 누나. 근데 오빠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알잖아.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멋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오빠가 선택한 삶을 살아. 누가 뭐래도. 고마워요, 누나.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오빠, 응? 가끔은 우리도 만나줄 거지? 난 오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 진우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누나는 제 누나니까요. 저녁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뭔데요? 회사에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임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구나.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응.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한 번만 와다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생애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곳이구나. 기억 속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었죠. 진우 도련님,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라, 진우야.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진우는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구나. 넓은 회장실, 고급스러운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니? 화려하네요. 그렇지? 이 모든 게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아버지, 알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구나. 회장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아, 그래. 진우야, 같이 가자. 네. 임원들에게 널 소개할 거야. 회의실로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 강민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불편했습니다. 나는 강민준이 아닌데.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이라도 같이. 죄송해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회장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가거라. 진우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난 여기 사람이 아니야. 화려한 빌딩, 바쁜 사람들, 시끄러운 차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진우가 그리운 건 고요한 논밭, 할머니의 미소, 할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진우는 빠른 걸음으로 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이 급히 진우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진우야. 아버지가 이번에 회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때야. 진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려고 한다. 설마, 진우야, 내가 해줄 수 있겠니?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진우야, 전 그런 거 못해요. 전 회사 경영 같은 거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배우면 돼.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싫어요. 전 그냥 농사 짓고 싶다고요. 진우는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넌 내 아들이니까. 회장도 소리쳤습니다. 내 피를 받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뒤를 이어야지. 전 박진우예요. 강민준이 아니라고요.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넌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 가거라.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들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형, 다행이네. 내가 거절해줘서.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오해야. 난 정말. 오해? 뭐가 오해야? 넌 20년 동안 여기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후계자 자리를 꿰차려고? 난 그런 적 없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겠지. 형? 경고하는데 우리 회사에 관심 꺼. 내가 설 자리는 여기 없어. 현우는 진우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 난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날 이후 진우는 회장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다시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논에 나갔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를 따뜻하게 대해줬죠. 진우야, 밥 먹어라. 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가 고기 사왔다. 많이 먹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태성 회장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셔야 합니다. 민준이는 아직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구나. 아버지, 민준이한테 다시 연락해보는 게 어떠세요? 안 돼. 내가 너무 강요했어. 이제는 진우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아버지, 괜찮다. 진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회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현우는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지우는 부회장이 되었고 서연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형님, 이번 프로젝트 건은 제가 맡고 싶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할 거야. 형님이 항상 독차지하시면 내가 회장이야. 내 결정에 따라. 형제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
어느 날 서연은 혼자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진우는 반가워했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 응, 보다시피 건강해. 진우는 웃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빠,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정말로. 서연은 진우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누나는 어떻게 지내? 난, 글쎄, 회사 일로 바빠. 오빠들이랑 싸우느라. 여전하구나. 응, 근데 괜찮아. 익숙해. 둘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보고 싶어 하셨어. 그래, 응, 매일 오빠 얘기만 하셔.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 미안해. 난, 난 효자가 못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오빠는 오빠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가끔은 연락해줘. 아버지한테. 알았어, 누나.